저는 30년 넘게 다닌 회사를 정년퇴직하고 이제 막 60대 중반에 접어든 평범한 남자입니다. 아내와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죠. 자식들은 이미 다 독립했고요. 아들은 지방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딸은 결혼해서 시댁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되어야 얼굴을 보는 처지예요. 그런 제게 얼마 전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 날아왔습니다. 벌써 5년 만이더군요. 사실 동창회라는 게 나이가 들수록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누가 더 잘됐나 비교하는 자리 같기도 하고 예전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민망하고 말입니다.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동창회 초대장 왔는데 어떻게 할까? 가고 싶으면 가지. 오랜만에 친구들도 보고. 근데 나이 먹고 나니까 동창회가 좀 부담스럽더라고. 왜? 당신도 떳떳하게 살았잖아. 부끄러울 게 뭐 있어?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저도 성실하게 일하고 가정 꾸리고 자식 키우고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부끄러울 건 없었죠. 그래, 가봐야겠다. 동창회 당일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나가려는데 아내가 넥타이를 매주더군요. 잘 다녀와. 너무 늦게까지 술 마시지 말고. 알았어. 걱정 마.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서니 벌써 여러 친구들이 와 있었어요.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학창시절 친하게 지냈던 영수도 보이고 반장을 했던 준호도 보였죠. 자리에 앉아 이런저런 안부를 묻는데 한 친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바로 민철이었어요. 민철이는 학창시절에도 평범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저나 민철이나 비슷한 형편이었죠. 아버지가 작은 공장을 운영하셨고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민철이의 차림새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명품 시계가 번쩍이고 있었고 정장도 비싼 브랜드 것 같았어요. 가죽 구두도 반질반질했죠.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야, 민철아. 오랜만이다. 제가 먼저 인사했어요. 형. 오랜만이야. 민철이도 반갑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어요. 예전의 소탈한 민철이가 아니라 뭔가 거리를 두는 것 같았거든요. 식사가 시작되고 다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누구는 자영업을 한다. 누구는 아직 회사를 다닌다. 누구는 퇴직했다 등등. 저도 제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작년에 정년 퇴직했어. 지금은 집에서 쉬면서 지내고 있지. 아, 그래? 뭐 하면서 지내? 별거 없지. 책도 보고 운동도 하고. 가끔 아내랑 여행도 다니고 그래. 소박한 이야기였지만 저는 만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민철이가 말을 꺼냈어요. 나는 요즘 사업이 잘 돼서 말이야. 강남에 빌딩 하나 샀어.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민철이를 쳐다봤어요. 저도 놀랐죠. 강남의 빌딩이라니요. 뭐? 빌딩? 영수가 물었습니다. 응. 3층짜리 작은 빌딩인데 그래도 강남이니까. 임대 수익만 해도 한 달에 꽤 나와. 민철이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어요. 마치 빌딩을 사는 게 당연한 일인 것처럼요. 와, 대단한데? 어떤 사업하는데? 준호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부동산 투자하고 여러 가지 해. 요즘 시대에는 돈이 돈을 버는 거 아니겠어? 현금 흐름만 잘 만들어 놓으면 돼. 민철이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명함을 몇 장 꺼내 돌리더군요. 거기에는 대표이사라는 직함이 적혀 있었어요. 회사 이름도 뭔가 그럴듯했습니다. 차도 최근에 바꿨는데 외제차야.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좀 편하게 타야지. 벤츠 타는데 정말 좋더라. 민철이의 자랑은 계속됐습니다. 아들이 미국 유학 중이라는 이야기, 부인과 유럽 여행을 3주나 다녀왔다는 이야기까지. 친구들은 감탄하며 부러워했고요. 민철이 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어? 아니야. 타이밍을 잘 잡은 것뿐이야. 부동산도 초기에 투자했던 게 대박이 났거든.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했는데 민철이는 저렇게 성공하고 저는 평범하게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부럽기도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2차로 술집에 갔어요. 민철이가 계산을 했습니다. 내가 낼게. 오늘 오랜만에 만났는데. 아니야, 각자 내자. 누군가 말했지만 민철이는 이미 카드를 내밀고 있었어요. 괜찮아. 내가 낼게. 요즘 사업도 잘 되고 하니까. 결국 민철이가 계산했습니다. 친구들은 고맙다고 인사했고요. 저도 고맙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좀 불편했어요. 왠지 민철이가 자기 경제력을 과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아직 안 자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재미있었어? 응. 오랜만에 친구들 보니까 좋더라. 그래? 다들 잘 지내고 있대? 응. 근데 민철이라고 내 친구가 있는데 완전히 대박 났더라. 강남에 빌딩도 샀대. 아내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래? 다행이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평범하게 살까 싶더라고. 민철이랑 나랑 비슷한 출발인데 말이야. 당신도 충분히 잘 살았어. 자식들 잘 키웠고 성실하게 일했잖아.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아내의 말이 위로가 됐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민철이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강남 빌딩, 외제차, 유럽 여행. 그런 것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평소처럼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신문을 보고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고 그런 일상이 반복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일상이 좀 지루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이를 보고 나서부터였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민철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 나야. 요즘 어떻게 지내? 민철아. 나는 그냥 그렇지. 형, 시간 되면 같이 점심이나 먹을까? 오랜만에 둘이서 만나자. 그래, 좋지. 약속 장소는 또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민철이가 나타났어요. 역시나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죠. 자리에 앉자마자 민철이가 메뉴판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형, 편하게 먹고 싶은 거 시켜. 내가 살게. 아니야, 각자 내자. 아니야, 형. 내가 낼게. 요즘 나 잘 되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솔직히 좀 어색했어요. 친구 사이인데 이렇게까지 격식을 차려야 하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민철이가 워낙 강하게 나서서 결국 승낙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식사를 하는데 민철이는 계속 자기 이야기만 했어요. 형, 나 요즘 정말 바빠. 사업하느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미팅이 끊이질 않아. 그래? 힘들겠다. 힘들긴 한데 재밌어. 돈이 불어나는 걸 보면 기분이 좋거든. 요즘 또 새로운 프로젝트 시작했는데 이것도 대박 날 것 같아. 민철이는 신이 나서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부인이랑 제주도 다녀왔어. 호텔도 제일 좋은 데 잡고. 정말 좋더라. 그래, 좋겠다.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뭐라고 더 말할 게 없었거든요. 형은 요즘 뭐 하면서 지내? 퇴직하고 나면 심심하지 않아? 민철이가 물었습니다. 응, 그냥 집에서 책도 보고 운동도 하고 그래. 가끔 아내랑 동네 산책도 하고. 그렇게 살면 재미없잖아. 뭔가 해야지. 나처럼 투자라도 좀 해봐. 요즘 부동산 괜찮아. 민철이는 마치 자기가 인생의 승리자라도 된 것처럼 말했어요.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니까. 조용히 사는 게 좋아. 아이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사는 거지.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 기회는 스스로 찾아야 하는 거야. 민철이의 말투에는 묘한 우월감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점점 불쾌해졌지만 참았습니다. 그래도 오랜 친구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시는데 민철이가 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형, 나 곧 아들이 미국에서 돌아와. 방학 때 한국 들어오는데 같이 유럽 여행 한 번 더 갈까 생각 중이야. 그래, 좋겠다. 형도 가족들이랑 여행 다니지 않아? 가끔 국내 여행 가지. 해외는 부담스러워서. 아, 그래? 요즘은 해외여행도 저렴한데. 한번 가봐. 정말 좋아. 민철이는 제가 해외여행을 못 가는 게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사실은 그냥 귀찮아서 안 가는 건데 말이죠. 점심을 마치고 헤어질 때 민철이가 제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형, 다음에 또 보자. 나 바쁘긴 한데 시간 내볼게. 바쁘다는 말을 굳이 덧붙이는 게 좀 거슬렸어요. 하지만 그냥 웃으며 헤어졌죠. 집에 돌아오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민철이와의 만남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민철이 만났는데 좀 이상하더라고.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그냥 너무 자랑만 하는 것 같아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아내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 된 걸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 특히 동창들 앞에서는. 그냥 그러려니 해. 그래도 좀 과한 것 같아.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내 이야기는 관심도 없더라. 사람이 돈 좀 벌면 그렇게 되나 봐. 신경 쓰지 마.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왠지 씁쓸했어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다른 동창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영수였습니다. 야, 너 민철이 이야기 들었어? 무슨 이야기? 민철이가 사기당했대. 큰 빚을 졌다던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누군가한테 듣기로는 투자 사기를 당했다던데. 빌딩이고 뭐고 다 거짓말이었대. 그럴 리가. 내가 직접 민철이한테 들었는데. 나도 놀랐어. 근데 여러 사람한테서 같은 이야기를 들었거든. 아무래도 사실인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민철이가 그렇게 자랑하던 게 다 거짓이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준호였습니다. 야, 민철이 이야기 들었지? 응, 들었어. 사실이야? 그런 것 같아. 민철이가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니고 있대. 나한테도 연락 왔더라. 뭐라고 하던데. 잠깐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면서 돈 좀 빌려달래. 근데 나도 형편이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고 뭔가 이상하잖아. 강남에 빌딩도 있다던 사람이 왜 돈을 빌리려고 하겠어? 너는 빌려줬어? 아니, 안 빌려줬어. 솔직히 믿음이 안 가더라고. 그 말을 듣고 저도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혹시 민철이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밤에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민철이가 사기를 당했대. 빚도 많이 졌다던데. 정말? 그 친구 동창회 때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다 거짓말이었나 봐.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닌대. 세상에, 그럼 그동안 자랑한 것도 다 거짓이었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아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참 안 됐다. 왜 그렇게 허세를 부렸을까? 글쎄, 친구들한테 잘 보이고 싶었나 봐. 그래도 거짓말은 안 되지.
나중에 들통나면 더 창피한 건데. 맞는 말이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민철이한테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을 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국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 나 민철이야. 민철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어요. 초조하고 다급했습니다. 형,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잠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는데. 무슨 일인데? 지금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서. 형한테 잠깐만 빌릴 수 있을까? 한 달만 쓰고 바로 갚을게. 저는 난감했습니다.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거든요. 얼마나 필요한데? 500만 원만 정말 한 달만 쓰고 바로 갚을게, 형. 부탁이야. 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작지 않았어요. 더군다나 민철이가 정말 갚을 수 있을지도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미안한데 나도 퇴직하고 나서 여유가 없어서 노후 자금이라도 건드리면 안 되거든. 그래, 알았어. 미안하다. 민철이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친구를 거절한 게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돈을 빌려줄 수도 없었고요. 아내한테 이야기했어요. 여보, 민철이가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어. 그래서? 안 빌려줬어. 500만 원이나 되는데 갚을지도 모르겠고. 잘했어. 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빌려주는 건 아니잖아. 우리도 살아야지. 아내 말이 맞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 뒤로 민철이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우연히 은행에서 민철이를 마주쳤어요. 민철이는 예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명품 정장 대신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도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시계도 차고 있지 않았습니다. 민철아. 제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민철이는 저를 보더니 잠깐 멈칫하다가 인사를 받았어요. 형. 오랜만이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응, 그냥 그렇지 뭐. 민철이는 피하듯이 대답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요. 나 좀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 민철이는 그렇게 말하고 급히 자리를 떴어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오늘 은행에서 민철이 봤는데 완전히 딴 사람 같더라고. 그래? 많이 힘들어 보였어? 응, 표정도 안 좋고 옷차림도 예전이랑 완전히 달랐어. 뭔가 초라해 보이더라. 그 친구 지금 많이 힘들 거야. 빚도 많고. 그러게. 괜히 헛새 부리다가 더 힘들어진 것 같아.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사람 일은 알 수 없는 거야. 잘 나가는 것 같아도 속사정은 다를 수 있으니까. 맞는 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영수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야, 민철이 이야기 좀 더 들었는데 진짜 심각하대. 빚이 억 단위래. 억 단위? 응. 그 빌딩이고 뭐고 다 거짓말이었고 실제로는 투자 사기를 당해서 큰돈을 날렸대. 그걸 감추려고 여기저기서 빌리고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결국 감당이 안 된 거지. 얼마나 손해봤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몇 억은 되는 것 같아. 퇴직금까지 다 날렸다던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철이가 그렇게까지 절박했던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대? 잘 모르겠어. 연락도 안 되고. 아마 숨어 지내는 것 같아. 채권자들한테 쫓기고 있다던데. 세상에. 그러니까 괜히 허세 부리다가 인생 망친 거지. 참 안 됐어.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민철이가 왜 그렇게 허세를 부렸는지 이해가 갔어요. 아마 자기도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싶었던 거겠죠. 친구들 앞에서 초라하게 보이기 싫었던 거고요.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민철이 생각 때문이었어요. 친구로서 뭔가 도와줘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민철이한테 연락해볼까? 친구로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돼야지만 돈 빌려달라고 하면 어쩔 거야? 그건 안 되지. 우리도 형편이 빠듯한데. 하지만 이야기라도 들어줄 수는 있잖아.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는 나을 거야. 아내도 동의했습니다. 다음날 민철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민철아, 시간 되면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부담 갖지 말고. 답장은 한참 뒤에 왔습니다. 응, 고맙다. 연락할게. 하지만 민철이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문자를 보냈지만 답이 없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동창회 단체 채팅방이 갑자기 활성화됐습니다. 민철이가 글을 올린 거였어요. 친구들아,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거짓말을 많이 했어. 강남 빌딩도 없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오히려 큰 빚을 졌어. 친구들한테 잘난 척하고 싶어서 거짓말했는데 이제는 감출 수가 없네. 진심으로 미안하다. 채팅방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 때 영수가 답장을 달았어요. 민철아, 괜찮아. 우리 친구잖아. 힘들 때 서로 돕는 게 친구지. 그 말을 시작으로 하나둘씩 친구들이 답장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민철아. 너무 자책하지 마. 힘내.
우리가 있잖아. 민철아 연락해. 같이 밥이나 먹자. 저도 탑장을 달았습니다. 민철아 만나서 이야기하자. 혼자 힘들어하지 말고. 며칠 뒤 민철이가 제게 직접 연락을 했어요. 형, 시간 돼?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래, 언제 어디서 볼까? 내가 사는 동네 근처 작은 식당에서 보자. 거창한 데 말고. 약속 당일 민철이는 정말 평범한 옷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전의 명품 행세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얼굴도 많이 여유어 있었고 눈가에 다크서클이 져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철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형, 정말 미안해. 그동안 거짓말하고 허세 부린 거.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이었어. 동창회에서 다들 잘 사는 것 같아서 나도 뒤처지고 싶지 않았거든. 그래서 약간 과장했는데 그게 점점 커진 거야. 민철이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투자 이야기도 사실은 다 사기였어.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사람이 좋은 투자처가 있다고 해서 큰 돈을 맡겼는데 그게 다 사기였던 거지. 퇴직금까지 다 넣었는데 한순간에 날아갔어. 얼마나 손해봤는데? 3억 정도, 거기에 빚까지 합치면 4억이 넘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4억이라는 금액이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 뒤로 빚을 갚으려고 여기저기 돈을 빌렸어. 카드도 돌려막기 했고. 그러다 보니 눈덩이처럼 불어난 거야. 지금은 정말 감당이 안 돼. 민철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형한테 돈 빌리려고 한 것도 정말 미안해. 그때 너무 급했어. 근데 형이 거절해줘서 오히려 다행이야. 그랬으면 형한테까지 피해를 줬을 테니까. 저는 민철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민철아, 이제라도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혼자 끙끙 앓는 것보다 낫잖아. 그래도 창피해. 동창들한테도 얼굴 들기 부끄럽고. 다들 나를 어떻게 볼까봐 무서워. 아니야. 다들 이해할 거야.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는 거지. 완벽한 사람은 없어. 민철이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파산 신청 준비하고 있어. 변호사랑 상담도 했고. 이제는 새로 시작해야 할 것 같아. 다행히 아내가 이해해줬어. 같이 힘내자고 하더라. 그래, 잘 생각했어. 힘들겠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형, 사실 제일 힘든 건 빚이 아니라 자존심이었어. 친구들 앞에서 초라하게 보이는 게 견딜 수 없었거든. 그래서 거짓말을 시작한 건데 결국 더 큰 거짓말로 이어졌지. 민철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형은 부럽더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사잖아. 나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 민철아, 이제부터라도 솔직하게 살면 돼. 늦지 않았어. 고마워, 형. 이런 나한테 이렇게 대해줘서. 우리 친구잖아. 힘들 때 같이 있어주는 게 친구지. 그날 이후로 민철이와는 자주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가끔 만나서 차도 마시고 산책도 했어요. 민철이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민철이가 작은 회사에 취직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연봉은 많지 않지만 성실하게 일해서 빚을 갚아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형, 나 요즘 깨달은 게 있어. 어느 날 민철이가 말했습니다. 뭔데? 사람은 있는 그대로 사는 게 제일 편하고 행복하다는 거. 나는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거짓말하고 허세 부리고 그랬는데 그게 결국 나를 망쳤어. 이제는 그냥 솔직하게 살려고. 부족해도 초라해도 진실하게 살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평범하게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야.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 속도대로 살면 돼. 민철이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형, 나 앞으로 열심히 살게. 빚도 갚고 아내한테도 잘하고. 그리고 다시는 거짓말 안 할 거야. 그래, 잘 생각했어. 나도 응원할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민철이는 회사에 적응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빚도 조금씩 갚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훨씬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민철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형, 주말에 시간 돼? 우리 집으로 놀러와. 아내가 저녁 준비할게. 그래, 좋지. 우리 아내도 데리고 갈게. 주말 아내와 함께 민철이 집에 갔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민철이 아내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그러게요. 잘 지내셨어요? 저희 아내도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민철이 아내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남편이 빚을 진 것도 충격이었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이게 더 좋아요. 예전에는 남편이 너무 허세를 부려서 불안했거든요. 지금은 솔직하게 살잖아요. 민철이가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고생시켰어. 괜찮아요. 우리 같이 힘내면 되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아내 손을 잡았어요. 우리도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잖아요. 식사가 끝나고 커피를 마시는데 민철이가 말했습니다. 형, 정말 고마워. 형이 아니었으면 나 혼자 끙끙 앓다가 더 힘들어졌을 거야. 형이 옆에 있어줘서 견딜 수 있었어. 무슨 소리야? 우리 친구잖아. 그래도 고마워. 앞으로 형한테 더 잘할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말했어요.
민철이 부부 보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네. 저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서로 의지하면서 살려고 하잖아. 그러게. 사람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 민철이 보면서 나도 많이 배웠어. 뭘? 있는 그대로 사는 게 제일 좋다는 거.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내 인생을 사는 거. 그게 진짜 행복이야.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우리도 평범하게 살지만 이게 제일 좋은 거야. 건강하고 함께 있고 그게 행복이지.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껴졌어요. 며칠 뒤 또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모임이었어요. 몇몇 친한 친구들만 모였죠. 민철이도 나왔습니다. 예전처럼 허세 부리지 않고 자기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평범한 옷차림에 소박한 시계를 차고 있었어요. 동창들도 민철이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누구도 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그냥 옛날 이야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식사가 끝나고 계산할 때 민철이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각자 내자. 내가 형편이 그렇잖아. 다들 웃으며 동의했어요. 예전 같으면 민철이가 억지로라도 계산하려고 했을 텐데 이제는 솔직하게 말하더군요. 돌아오는 길에 민철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형, 오늘 정말 편했어. 거짓말 안 하고 있는 그대로 보여줘도 친구들이 받아주니까. 그럼 그게 친구지. 앞으로는 솔직하게 살 거야. 이제 허세 안 부려. 평범하게 살면서 빚 갚고 가족이랑 행복하게 지낼 거야. 저는 민철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 생각했어.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집에 돌아와서 아내한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 민철이 봤는데 많이 좋아졌더라고. 얼굴도 밝아지고 표정도 편안해 보이고. 다행이네. 힘든 시간을 잘 견뎌낸 거야. 그러게. 사람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 민철이 보면서 나도 많이 배웠어. 뭘? 있는 그대로 사는 게 제일 좋다는 거.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내 인생을 사는 거. 그게 진짜 행복이야.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우리도 평범하게 살지만 이게 제일 좋은 거야.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껴졌어요. 지금도 가끔 민철이와 만납니다. 예전처럼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동네 식당에서 만나죠. 서로 부담 없이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그게 참 좋습니다. 민철이는 이제 자기 이야기를 솔직하게 해요. 힘든 것도 즐거운 것도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그럼 민철이가 훨씬 더 좋아 보여요. 얼마 전에 민철이가 말했습니다. 형, 나 요즘 출근하는 게 즐거워. 일이 힘들긴 한데 성실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돈 버는 게 뿌듯해. 그래, 좋은 마음가짐이야. 빚도 조금씩 갚아가고 있어. 5년 안에는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대단하다. 힘내. 형도 고마워. 힘들 때 옆에 있어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화려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이대로 만족합니다. 아내와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거든요. 인생은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누가 더 많이 가졌나, 누가 더 성공했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얼마나 진실하게 살았나, 얼마나 자기 삶에 만족하며 살았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민철이를 보면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바로 그겁니다. 거짓으로 포장한 살보다 평범하지만 진실한 삶이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합니다. 아내와 함께 저녁 산책을 하고 친구들과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자식들 전화받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에요. 민철이도 이제는 그걸 알 겁니다. 진짜 행복은 남들에게 보여주는 화려함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진실함이 있다는 것을요.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도 당신의 존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현실을 버티는 힘이 됩니다. 마이너스 돌직구 인생 마이너스.